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펫 건강 365입니다. 요즘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집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집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동생도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좀 아파요. 근데 이제 평일에 일을 뺄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요만저만 고충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부터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수의사 비대면 진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수의사 선생님이 직접 초진한 이 동물들의 재진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고요. 우리 아픈 동물 친구들의 모습이나 영상을 이 스마트폰 앱에 띄워주시면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안과 질환만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요. 현행법상 수의사의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지만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규제가 지금 풀리고 있고요. 실증 사업 방식으로 수의사 비대면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가 안과 질환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던 분들 이 서비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에는 일단 식욕이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고 살도 1kg 정도 빠져가지고 검사를 하러 왔고요. 엑스레이랑 초음파상에서 비장 종양이 발견돼서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 둘, 셋. 일의 현재 상태는 수술 2주째이며 수술 후 기력과 식욕, 컨디션을 대부분 회복하였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수술 후 회복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뭐 컨디션이 뭐 그런 건 없었잖아요. 저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괜찮대요. 이거 지내시다가 3개월 뒤에 와가지고 또 검사해보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검사해보는데 수술 후 한 달째 검사를 오늘 진행해보고. 보리의 수술 후 경과는 현재 한 달째이며 조직검사상 악성 종양이 확인되었으나 악성도가 낮고 주변 장기로의 전이나 침습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컨디션을 잘 회복하였습니다. 현재는 추가적인 항암 치료 없이 전이 여부를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피 잡고. 가을쯤에 이래가 한번 좀 많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 동물병원에서 그냥 혈액 검사만 하고 수액만 맞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때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더라면 좀 일찍 발견해서 좀 덜 아팠을 텐데 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TBC 클리닉 펫 건강 365 이번에는 수의사 임세평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동물 메디컬 센터 원장 임세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려견에게 이 진단이 딱 내려지면은 굉장히 놀라고 충격에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강아지의 악성 종양, 이 종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강아지 종양은 어떤 차이가 있고 사람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선 강아지 종양은 강아지의 신체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세포 덩어리를 말합니다. 크게 볼 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구분되며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종양이 생긴 경우에는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출혈, 궤양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내부 장기에 종양이 생긴 경우에는 물리적인 자극이나 심리적 작용으로 인해 구토, 설사, 체중 감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에서 암이라고 부르는 질병과 동일하며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도 사람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들도 예방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뽀삐라는 이제 동물이 있다 생각하고 뽀삐에게 만약에 종양이 생겼다. 이걸 이제 알게 된다면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좀 놀라고 속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종양도 좀 괜찮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종류가 좀 따로 있잖아요. 어떤가요, 원장님? 종양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이냐 악성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양성 종양은 일반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리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는 종양입니다. 따라서 수술로 제거만 잘 된다면 완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악성 종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도가 높은 경우 완치가 어려우며 심한 경우에 강아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원장님, 혹여나 우리 강아지에게 생긴 이 양성 종양이 네.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종양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모든 경우에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강아지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변할 가능성이 적게나마 존재합니다. 일부 양성 종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종양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을 악성 변이라고 합니다.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변할 가능성은 종양의 종류와 크기,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선 종양은 양성 종양으로 진단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종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양성 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종양이 악성 종양으로 변할지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종양의 크기, 모양 또는 특성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 동물들의 경우에는 아파도 말을 못 하잖아요. 뭐 주인에게 가서 호소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강아지 종양의 증상은 종양의 유형, 그리고 크기, 위치, 개수에 따라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양이 생긴다면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강아지 몸의 외부나 내부의 특정 매스, 즉 덩어리나 부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덩어리는 신체 검사 중에서 촉진이나 혹은 초음파, CT, MRI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무기력함, 활동 감소,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종양 말고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려견의 건강이나 행동에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면 동물병원에 내원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께서 흔히 그냥 인터넷 정보만 보고 그냥 별일 아니겠지 이런 거보다는 진짜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뵙는 게 가장 빠른 진단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왜 리터리버 종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좀 종양이 잘 생긴다고 들었는데 혹시 유독 종양이 잘 생기는 품종이 따로 있나요? 종양은 모든 강아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은 리트리버 같은 일부 품종은 특정 유형의 종양이 더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리트리버의 경우 림프종, 혈관육종, 비만세포종, 골육종 등 다양한 유형의 암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은 품종에 관계없이 강아지 종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또 펫 건강 365라고 해서 녹화 전에 제가 검색을 또 좀 해봤는데 강아지들에게 지방종이라는 종양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가요? 양성 종양인가요? 악성 종양인가요? 강아지 지방종은 지방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양성 종양입니다. 지방종은 일반적으로 피부 아래에서 발생하는 부드럽고 움직일 수 있는 덩어리지만 근육층이나 다른 신체 조직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종은 일반적으로 천천히 자라며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종은 무해하지만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불편함을 유발할 정도로 커진다거나 네. MCT, 즉 지방세포 종양이라는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 해당할 때는 수술적 제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군요. 노령견의 경우에는 유선 종양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종양인지 궁금하고요.
또 예방을 위해서 이런 그 중성화 수술 이런 걸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선 종양은 강아지 종양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반려견의 복부 전반에 위치하는 유선 조직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7에서 8세 이후에 주로 발생하며 암컷에서 가장 흔한 종양이지만 수컷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선 종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경우 성호르몬 의존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 발정 전에 중성화 수술을 시행한다면 99%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첫 발정 전에 수술을 못한 경우에도 두 번째 발정 이후에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다면 약 92%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선 종양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식기관 및 성호르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이 권장됩니다. 강아지 배에서 혹이 만져지면 유선 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빠르게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유선 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외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양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간에 생기는 간 종양은 식욕이 줄어 밥을 먹지 않거나 기력이 없어지고 복부가 팽창한 등의 증상이 특징입니다. 검사의 경우 1차적으로는 정밀 초음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이후 CT 검사를 통해 전이평가와 주변 조직과의 유착, 침습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견된 종양은 필수적으로 조직 검사를 통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악성 종양의 여부와 크기, 전이 상태에 따라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다른 종양으로는 악성 림프종이 있으며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지나치게 증식하며 발생하는 혈액 종양입니다. 림프계는 신체 전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으로 퍼질 위험성이 가장 큰 종양입니다. 강아지의 경우 초기 증상으로 림프절이 붓는데 만약 목, 가슴, 겨드랑이, 사타구니, 오금 등의 림프절이 커졌다면 반드시 림프종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 대개 위장관에 발병을 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나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림프종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비만 세포종이라는 피부암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참 생소한데 이거 어떤 질병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비만세포종은 강아지 피부암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비만세포종은 비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며 발생하는 질환이며 타 부위에 전이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피부 위, 작은 혹이나 뾰루지와 같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유사한 모양을 가진 피지샘 종양과 지방종은 양성 종양인데 반해 비만세포종은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 피부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평평상피암이 있는데 지나친 자외선 노출이 주 원인이며 주로 눈, 코, 귀 끝에 발생합니다. 특히 흰색 털핏을 가진 고양이가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평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양으로 의심이 되면 이제 보호자분들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왠지 사람처럼 강아지들도 혈액 검사를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이제 종양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위치 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혈액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종양 의심 부위에 대한 정밀 초음파, 엑스레이, CT,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정확한 종양의 크기, 위치, 그리고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종양의 일부를 세친 검사나 생검을 통해 채취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항암 치료라든지 수술적 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의 경우에도 종양을 치료할 때 수술, 방사선, 그리고 항암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의 종양 치료도 일단 시작은 항암 약물 치료부터 하게 되나요? 네, 특정 유형의 종양은 외과적 제거에 앞서서 항암 약물 치료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의 선택은 종양의 유형과 크기, 그리고 위치나 등급,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암 약물 기반 치료는 1차 치료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과 같은 다른 치료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강아지에게 종양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고통스럽더라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친구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게 나을지. 왜냐면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이 친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종양 치료의 목적이 종양의 완치가 되면 가장 좋지만은 그게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질 개선의 목표와 생존 기간 연장의 목표가 동시에 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 완화적인 수술, 진통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이 병행되는데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환자 자체의 행복입니다. 무리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좋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번에는 강아지 종양의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면 완치가 되는지 또 전이되지는 않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강아지에서 가장 흔한 종양인 유선 종양을 예로 들어보면 유선 종양에서는 외과적 절제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양성 종양인 경우 절제 수로 예후가 좋으며 50에서 60%는 악성 종양이지만 초기에는 악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만으로 완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단순, 국소, 편측, 양측 유선 절제술이 시행됩니다. 유선 절제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선 종양 외에 일반적인 강아지 종양에서도 수술적 제거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종양의 유형, 위치, 크기, 악성도, 등급, 전이 여부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양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면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후에도 항암이나 방사선 등 추가적인 치료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수술 권고를 받으면 원장님 수술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또 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두면은 이 친구들이 상태가 더 악화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과적 수술이 권장되는 강아지 종양을 방치하게 된다면 종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성장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장 속도는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악성 종양의 경우 대부분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술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 치료 확률을 높이려면 아무래도 조기 발견이 참 중요할 텐데 우리 보호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강아지 종양의 조기 발견 어떤 좀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양은 비장, 간, 장 등의 내부 장기와 피부, 근육, 뼈 등 신체 모든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암이 발견되기 가장 쉬운 경로는 몸 외부에서 만져지는 것입니다. 특히 노령견이나 노령묘들은 몸을 쓰다듬거나 그 전에 없었던 멍울이나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혹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크기와 개수를 면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잘 회복되었던 장염이나 방광염, 비염 등이 잘 회복되지 않거나 염증의 재발 주기가 짧아졌을 때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내부 장기의 종양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아이들이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7에서 8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펫 건강 365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강아지 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가족인 반려동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 종양 진단이 내려진다면 보호자들께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든든히 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치료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평생을 가족같이 지내던 아이들이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혹시나 아이들을 잃지 않을까, 혹시나 많이 아프진 않을까, 심지어 내가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가 자책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들 슬퍼하십니다. 종양은 유전적인 부분이나 신체 내부 기능의 장애로 인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에서 마찬가지로 강아지, 고양이에서의 종양은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만 잘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 준다면 완치될 수도 있고 혹여 완치가 어렵더라도 지내는 동안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치료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적절한 치료법을 상의하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길게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들과 또 사람이 서로 직접적인 언어로 소통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눈빛 또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수의사 선생님 만나서 우리 보호자분들도 이 암 치료가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주신다면 우리 동물들도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환이든 평소에 세심한 건강관리가 이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 모두 기억을 하고요. 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참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좋은 말씀에 수의사 임세평 원장님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